JTM45를 만들 부품들을 모아서 찍어봤습니다. JTM45는 워낙 전설적인 제품이다 보니까 회로도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회로도만 가지고 만들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부품들을 싹 모아서 키트 형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판매를 할 때 회로도 어떻게 와이어링 하는지 와이어링 다이어그램, 그리고 보드를 만들 때 보드 위에다가 프린터해서 붙여놓고 그 구멍대로만 구멍을 뚫으면 되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저는 사실 튜브 디팟에서 부품들을 많이 샀는데 키트를 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트랜스포머를 구매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트랜스포머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남아 도는 트랜스포머를 지금 조합해서 조립을 할 생각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신다면은 튜브 디팟은 지금 품절 상태인 것 같고 모조톤도 있고 스튜맥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스튜맥의 제품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처럼 여기저기서 부품을 소싱하시는 것보다 스튜맥에서 한 $1,000 좀 약간 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관세까지 해서 한 120, 13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조립한 거는 보드입니다. 이 보드는 에폭시 글라스나 아니면 베이크라이트 재질을 쓰셔도 돼요. 집에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손으로 그렸는데요. 일단 부품 사이즈에 맞도록 잘 배치를 하시고 뚫을 구멍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 아들한테 줄 선물이라서 좀 찍어달라고 했어요. 자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탁상 드릴이 필요합니다. 자, 보드에 구멍을 뚫은 후에 이제 핀을 박아야 되는데요. 이 핀이 한 100개에 한 3만원, 4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전용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탁 이렇게 쳐주면은 끝에가 벌어지면서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보드가 완성됐습니다. 예쁘죠? 근데 핀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국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좀 저렴하게 알리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제 레이아웃 정보대로 똑같이 부품들을 보드 위에 장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엮어 놓고 납땜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2분의 1W짜리를 써도 되는데 굳이 다 1W짜리를 사가지고 좀 공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저같이 괜히 큰 거 하지 마시고 2분의 1W를 써도 되는 경우에는 그냥 2분의 1W 저항을 쓰시길 바랍니다. 아주 전통적인 기타 앰프 제작 방법입니다. 가변 저항들의 뒤에 주석선을 이용해 가지고 납땜으로 쫙 붙여버려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라운딩 하는 역할도 있고요. 또 가변 저항이 나중에 그 너트들이 헐거워지면은 헛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절대 헛돌 일이 없겠죠. 기타 앰프라는 거는 굉장히 손이 많이 닿아요. 볼륨을 계속 돌리고 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잭이라든지 볼륨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것들은 최대한 좋은 부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가변 저항은 전부 CTX 제품을 썼고요. 전원과 스탠바이 스위치는 멕시코산 제품을 썼습니다. 보드를 띄워줄 지지대도 4개를 설치를 해줬고요. JTM45 앰프는 입력 잭이 4개가 있어요. 하이 2개, 노멀 2개. 아주 전통적인 모양이에요, 사실. 이걸 조합해서 여러 가지 톤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볼륨 개조를 위해서 잭 하나는 포기하고 그 자리에 마스터 볼륨 가변 저항을 설치를 했습니다. 제작하면서 제 방도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기타 앰프와 하이파이 앰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스탠바이 스위치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메인 전원 램프는 110, 220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6.3V를 씁니다. 그 6.3V가 히터 전원이 켜졌냐 안 켜졌냐를 가지고 전원 램프로 쓰게 돼 있어요. 좀 후에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보드를 처음으로 샤시 안에 한번 집어 넣어 봤습니다. 기타 앰프는 하이파이하고 다르게 굉장히 악조건에서 사용을 해요. 계속 들고 다니고 차로 이동을 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앰프 헤드 밑에 스피커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울리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포닉 이런 거에 대처를 좀 해야 됩니다. 스프링 타입으로 된 걸로 꽉 눌러주는 리테이너라 그러나요? 그거를 설치를 했고, 진공원 히터배선을 완료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살짝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와이어링을 하면은 코어와도 사실 별 효과가 없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벽에서 타고 내려오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별로 없다 하는데, 사실 JTM45 옛날 마샬도 다 이런 식으로 와이어링을 했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서 일단 조금 더 예뻐 보이는 방식으로 와이어링을 완료했습니다. 입력단에서 1차 증폭까지 가는 구간은 굉장히 소신호이기 때문에 잡음이 취약하죠. 그래서 이 부분만 쉴드선을 써서 와이어링을 했습니다.
자, 마스터 볼륨과 관련된 와이어링도 해줬고요. 어느 정도 앞쪽 패널의 와이어링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소리전자에서 주문한 전원 트랜스포머가 도착을 했습니다. 2차 측은 345V 센터탭 150mA 스펙이고 5V 3A 6.3V 6A 히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원 트랜스포머하고 출력 트랜스포머의 위치예요. 사실 이게 90도로 꺾여 있는지 평행하게 있는지 이 방향에 따라서 파워 트랜스포머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출력 트랜스포머로 그대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바이를 분명히 꺼놨는데도 불구하고 스피커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기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앰프를 제작을 하기 전에 파워 트랜스포머에는 220 전원만 인가를 하고, 그리고 출력 트랜스포머에는 스피커선만 임시로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두 트랜스포머의 위치를 왔다 갔다 해보면은 스피커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리가 적게 나는 부분, 제로가 될 수는 없어요. 특히 이런 마샬 타입의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전원과 출력 트랜스포머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적게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 나온 다음에 샤시에 최종 마운팅할 구멍을 뚫는 게 좋습니다. 드디어 트랜스포머가 샤시 위에 장착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원래 키트로 파는 제품의 트랜스포머에 맞게 제작돼서 구멍이 뚫린 제품인데 제가 다른 트랜스포머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나 트랜스포머와 진공관 사이에 간섭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트랜스포머가 장착됐으니까 이제 내부 와이어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 뚫린 부분은 철판으로 덧대서 막아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있는 홀들은 제가 에폭시를 써서 다 메꾸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트랜스포머의 볼트 너트 고정하는 부분 중에 세 군데에 저는 와셔 저 터미널이라 그러나요? 저거를 달아서 나중에 저 부분을 그라운드 포인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원부 와이어링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저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전원을 올리자마자 집안에 차단기가 떨어지고 가족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3W 10K 저항이 제가 구매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합성저항의 공식을 사용을 해서 0.5W를 7개를 덧대가지고 9.6K, 9.7K 정도로 임시로 하나 제작을 해서 달아놨습니다. 자, 출력 트랜스포머에서 출력 진공관 플레이트로 들어가는 배선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발진이 생길 경우에는 뒤집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NFB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염두해 두고 일단은 조립을 했습니다. 보드를 올리기 전에 와이어링을 거의 다 완료한 모습입니다. 보드 뒷부분에도 약간의 점퍼선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조립이 된 이후에 이 보드를 다시 벗겨낼 일이 없습니다. 사실 저 부분만 아니라면. 그래서 조금 더 견고하게 붙어 있으라고 실리콘 본드를 좀 발라줬어요. 자, 그리고 보드를 올리고 실제 와이어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히터 전압도 보드의 핀 2개를 통해서 진공관으로 가고 또 그 선이 파일럿 램프 6.3V 전원 램프로도 가고요. 출력 트랜스포머가 4옴, 8옴, 16옴 세 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위치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로타리 스위치에 세 가지 임피던스를 배선했습니다. NFB가 걸리는 회로입니다. 근데 걸리는 양에 따라서 소리의 질감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거를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스위치에 저항 2개를 납땜을 해놓고 그 스위치 3단 스위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뒤편에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브라이트 채널에 붙는 100피코페러짜리 캐패시터인데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임시로 68, 22 이렇게 더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병렬로 붙이면 더해지잖아요. 얼추 와이어링이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사실 배선재를 고를 때는 저는 배선재에 따른 음질 사실 저렇게 솔직히 별로 믿지는 않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배선재 피복이 얼마나 열에 강한지를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 제작에는 테프론 재질의 배선재만 사용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처럼 납땜을 굉장히 무식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한 배선재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스피커 출력 터미널 와이어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앰프를 제작하고 나서 처음에 안전하게 전원을 인가해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슬라이닥스, 미국에서 베리악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해서 전압을 조금씩 올려보는 겁니다. 근데 저때 전류값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진공관이 전부 다 빠져 있는 상태고 정류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류관에서 먹는 전류만 어느 정도 체크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0.03A 정도 소모가 되고 있는데 저 뜻은 쇼트가 된 부분은 최소한 없다. 진공관을 연결하고 전원을 넣기 위해서 더미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진공관 앰프는 스피커 없이 전원을 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류관, 출력관, 프리관 전부 다 진공관을 전부 다 연결한 상태에서 각 포인트의 전압을 한번 측정해 봐야 됩니다. 여기 회로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에 전압들이 나와 있죠. 레퍼런스 전압이에요.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완벽하게 전압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직접 제작한 바이어스 측정용 아답터입니다. 3번 핀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하고 동시에 전압을 동시에 봐가면서 두 값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25W의 70%가 나오도록 조정을 해줬습니다. 아주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죠, 이게. 실제로 기타 앰프 스피커 캐비넷에서 연결해서 소리를 들어봤어요. 사운드 샘플은 영상 뒤편에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운용했을 때 과열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저항이 하나가 타버리는 게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JT에서 전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야 이게 완성이 됐구나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스위치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